이번에는 10장 2절 다변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절에서는 사실 다변수 함수의 극한의 정의나 연속의 정의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직관적인 정의만을 사용하고요. 직관적으로 계산하는 걸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거는 딱 두 개예요. 극한의 정의, 연속의 정의가 실제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거하고 극한에 대한 정리 하나, 연속에 대한 정리 하나. 요거만 잘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 계산은 직관적인 계산을 사용해서 하겠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나머지 3절 이하의 이론을 전개하는데 별 무리가 없으니까 너무 이론적인 것들은 생략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변수 함수일 경우 굉장히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변수 함수에서의 극한을 계산하려면 x, y라는 변수가 a, b로 수렴한다, 가까이 간다, 이런 개념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개념만도 굉장히 다양한 개념이 있다는 거죠. 일변수 함수일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점이 있을 때 x가 a로 간다 할 때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플러스, 즉 양의 방향에서 a로 가느냐, 양의 방향에서 a로 가느냐, 음의 방향에서 a로 가느냐. 그때 어떤 뭐 함수 값이 있어서 여기에서의 함수의 극한을 계산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변수 함수에서는 정의역 자체가 이변수니까 여기 어떤 점 a, b로 간다. x, y라는 점이 a, b로 간다 할 때 x, y라는 점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죠? 가는 방법이. 그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a, b로 가는 이 방법 자체가 무한히 많아요. 이건 두 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야 리미트 xy가 ab로 갈 때 fxy의 값이 l이 된다.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그 극한값 계산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a, b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변수 함수 z equal fxy가 a, b 어떤 근방에 정의된 함수이고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대응하는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이 값이 뭐예요? xy라는 점과 a, b라는 점 사이의 거리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한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즉, 두 점 사이의 거리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아지면 fxy와 l과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아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 식의 의미가 뭐라고요? a, b와 xy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작아지면 fxy와 l 사이의 거리가 작아진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fxy의 극한값이 l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일변수 함수일 때하고 비슷하죠? 일변수 함수일 때 뭐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l이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어떻게 했냐면 이거의 정의가 임의의 입실론이 있을 때 적당한 델타를 찾을 수 있는데 뭘 만족하느냐? x와 ay의 거리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항상 어떻게 된다? fx와 l과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다. 요 식을 만족하면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요 식을 만족하는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했죠.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찾아가지고 뭘 하느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fxy-l이 입실론보다 작게 될 때. 그래서 여기 다 써놨는데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뭘 만족하느냐? 이게 뭐라고요?
xy와 ab 사이의 거리라 그랬어요. 거리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즉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xy와 l과의 거리, 차가 입실론보다 작다. 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변수 함수의 극한 fxy가 l이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살펴보면 여기 AB에서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것들의 함수값 해준 요 함수값들 있죠? 이것 사이 거리가 요 L하고의 차가 얼마 안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여기 주어진 함수 fxy의 극한값이 바로 L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 계산할 때는 되게 복잡해요. 복잡해서 우리는 그냥 직관적인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xy가 x0, y0로 가면 x의 극한값은 x0다.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거를 아까 정의를 가지고 증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또 xy가 x0, y0로 가면 y의 극한값은 y0다. 이것도 당연한 건데 실제 정의만을 사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알았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조금 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걸 예제 10.12를 통해서 알아보죠.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때 리미트 xy가 00으로 갈 때 fxy의 극한값을 계산하여라. 근데 계산하는데 이거 계산해 보니까 00으로 가니까 0 더하기 0분의 0 곱하기 0, 즉 0분의 0, 부정형이에요. 그죠? 부정형이니까 이게 부정형은 우리 일변수 함수에서도 해봤지만 사실은 어떤 값이 나올지 몰라요. 이게 딱 어떤 숫자가 나오면 그게 맞는데 0분의 0 꼴은 어떤 때는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예 힌트를 줬어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x축을 따라서 한번 수렴하는 값을 계산해보고 y축을 따라서도 계산해보고 y 이퀄 x를 따라서도 계산해봐라.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x축을 따라서 원점으로 접근할 때는 x축 여기로 지금 가는 거죠? 그런데 가는데 어떻게 해라? x축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축만을. 자, x축으로 갈 때는 이 식이 여기 x축에 있는 값들이니까 y의 값이 0이 되죠. 그죠? y의 값이 0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 본래 fxy가 뭐였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y인데 여기에다가 y에다 0을 대입하는 거예요. 0을 대입해 보면 리미트 xy가 00으로 가고 y 값은 다 0이 될 때 그럼 fxy는 어떻게 되느냐? x제곱 플러스 0분의 x 곱하기 0. 그죠? 그래서 리미트 xy가 0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0분의 0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y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리미트도 xy가 00으로 간다는 대신 x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극한값을 계산하니까 0이 돼요. 즉 x축을 따라가니까 이 함수의 극한값 여기 z축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화면을 솟아오르는 z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그렸는데 극한값이 요것을 따라서 이 그래프를 쫓아가면 극한값이 0이다. 또 y축을 따라가면 x가 0이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계산을 해보면 리미트 xy가 00으로 갈 때 fxy의 값 x 이퀄 0일 때는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f0y가 돼서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0 더하기 y제곱분의 0 곱하기 y니까 0. 그래서 이것도 극한값이 0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세 번째 y 이퀄 x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xy가 00으로 갈 때 fxy인데 y 이퀄 x야. 그럼 y 대신 x를 대입해요. 식에다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x제곱. 그리고 리미트가 x가 0으로 가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보니까
x축으로 갈 때, y축으로 갈 때는 0이지만 y 콜 x라는 직선을 따라가면 2분의 1이 나온다. 이거 다 0이지만 이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수렴하면 극한값이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이 얘기는 어떤 때는 0이 나오고 어떤 때는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거 극한값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극한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극한값이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원점에서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3x제곱 y. 이거에 00으로 갈 때 이 극한값을 계산해라. 이거 정의를 따라 계산하는 게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델타보다 작으면 뭐 이렇게 쭉 계산하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자,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극좌표를 이용하면 간단히 알 수 있어요. 극좌표. 자, x, y가 00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극좌표에서 어떤 x, y라는 점이 00으로 간다. 00으로 간다. 이렇게 간다는 건 뭐야? x, y와 0 사이 거리 r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즉 r이 어디로 간다? r이 0으로 간다. r은 지금 우리 항상 양의 값만 따질 수 있으니까 0 플러스로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x, y가 0, 0으로 간다는 얘기를 r이 0 플러스로 간다라고 고치면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주어진 극한값 문제가 이거였죠? 자, 극좌표 고치는 바 x는 뭐예요? r 코사인 시타. 그래서 r 코사인 시타 제곱, y는 r 사인 시타 제곱 해서 인수분해 해주고, 또 x r 코사인 시타, y r 사인 시타 해서 쭉 정리해주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시타 플러스 사인 제곱 시타는 1이니까 없어지고요. r제곱 약분해버리고, 그러면 3r에 코사인 제곱 시타, 사인 시타가 나오겠어요. 근데 극한값이 뭐냐? x, y가 0, 0으로 갈 때는 리미트 r은 0 플러스로 가. 0 플러스로. 그런데 이거 코사인, 사인은 어쨌든 전체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r이 0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값은 0이 된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아까 했던 10.11도 볼까요? 이거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고쳐보면 r 코사인 시타의 제곱 플러스 r 사인 시타의 제곱, 이거는 r 코사인 시타, r 사인 시타. 그래서 r 제곱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 이거는 r 제곱에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해서 약분돼서 r 제곱. 그래서 r 제곱 없어지고 요거만 남겠어요. 그래서 r이 0으로 가니까 여기 r이 없어요. r이 없으니까 극한값이 이거야, 그냥. 극한값이 이건데 이 값은 시타가 뭐 0일 때냐, 2분의 파일 때냐, 4분의 파일 때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지죠. 이거의 극한값이 뭐라고요? 이거 안 썼는데 극한값이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야. 근데 이게 일정한 값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시타 이퀄 0 대입하면 0이 되고, 그 다음 시타 이퀄 뭐 2분의 파이 대입해도 0이 되고, 시타 이퀄 4분의 파이 대입하면 아까처럼 2분의 1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한값이 없는 거죠. 일정한 값이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 계산은 굉장히 복잡한데 같이 극좌표를 써서 조금 간단히 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정의 자체는 복잡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냥 계산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정리가 이거예요. 우리 일변수 함수일 때고 똑같아요. fxy의 극한값이 a이고 gxy의 극한값이 b이면 두 함수의 합의 극한값은 a 더하기 b, 차는 a-b, 곱은 a 곱하기 b, 나눗셈은 b분의 a, 단 분모는 0이 아닐 때 똑같이 된다는 거죠. 일변수 함수일 때하고. 이것도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 했던 극한값의 정의를 사용해서 증명할 수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론적인 거라 빼고요. 실제 응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사용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보죠. xy가 마이너스 1, 2로 갈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여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일단 나눗셈이니까 나눗셈의 극한으로 일단 해주고요. 그래서 나눗셈의 극한, 이거 분모의 극한 따로 계산하고 분자의 극한 따로 계산하고, 다시
요 분모 분자의 이 극한은 합의 극한이죠. 그래서 각각의 극한의 합으로 따로 계산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y가 없으니까 x만 계산하면 돼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3승의 극한. 마이너스 1, 그죠? 이건 y의 극한. y가 2로 갈 때 y 3승, 8.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방금 했던 정리를 사용하는 거죠. 계산하니까 5분의 7. 아, 그래서 이 함수는 극한값이 5분의 7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다변수 함수, 특히 이변수 함수에 이변수 함수에 대한 얘기는 다 하면 3변수, 4변수로 다 확장되죠. 자, 다변수 함수의 연속의 정의는 우리 1변수 함수하고 똑같이 그 함수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질 때 우리는 이 점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각각 존재하고 같아질 때, 이 극한값 존재하는 거죠? 함수값이 있는 거죠? 두 개가 같아질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하겠어요. 1변수 함수가 똑같이 정했어요. 이 식에는 사실 세 가지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극한값이 존재하고 두 번째 함수값도 존재하고 우변. 세 번째 그 두 개가 같아지고, 이거 좌변이 존재하고 우변이 존재하고 같아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점에서 연속이다. 자, 예제 10점 17 볼까요? 이와 같은 함수가 있어요. 0이 아닌 곳에, 원점이 아닌 곳에서는 이렇게 정의됐고 원점에서는 k로 정의됐어. 이 함수가 모든 점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k값을 구하라. 자, 0이 아닌 점에서는요. 0이 아닌 점에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3x제곱 y인데 이 함수는 이게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 유리함수로 이게 연속함수가 돼요.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나? 어쨌든 이변수 함수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 연속함수예요. 또 3x제곱 y 이것도 연속함수야. 연속함수 나누기 연속함수. 우리 이변수 함수일 때는 그 얘기를 안 했나요? 자, 1변수 함수일 때 연속함수가 있으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연속이 돼요. 이변수 함수도 마찬가지야. 왜 그러냐면 여기 아까 우리 했던 극한 이 정의 있죠? 이 정의에 의해서 극한값 계산한 게 함수값하고 같아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합에 대한 극한은 극한의 합이 됐어요. 뺄셈, 곱셈, 나눗셈. 분모가 0이 아니면 이거 다 성립해. 따라서 연속함수끼리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다 연속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변수 함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0이 아닌 곳에서는 이게 다 연속함수가 되는데 0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속이 되려면 0일 때의 함수값이 k이고 이 함수가 0이 아닌 이 함수의 극한이 0일 때 k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닌 곳에서 문제가 없고 0인 때만 조사하면 되는데 그때 함수값 0일 때 함수값이 k인데 이 k와 0에서의 극한값이 같아지면 되겠어요. 그죠? 즉 리미트 xy가 00으로 갈 때 fxy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면 아까 우리 계산했더니 이게 0이 됐어요. 아까 예제 10점 12에서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k값이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이게 바로 f의 00이 돼서 0에서의 함수값, 00, 그죠? 0에서의 함수값이 돼서 연속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이변수 함수가 있을 때 이것들에 대한 합성 함수도 또 연속이 된다. g가 점 AB에서 연속이고 1변수 함수 f가 이 점에서 연속이면 이걸 합성해 줄 함수, 합성해 줄 함수도 또 여기서 연속이다. 즉 합성함수, 연속함수의 합성은 연속이다 그 얘기예요. 자, 예제 이거 보죠. 이런 함수, 이변수 함수가 되는데 이게 연속함수냐? 이거는 이변수 함수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와 1변수 함수 코사인 t라는 함수의 합성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변수 함수, 연속함수, 코사인 함수, 연속함수.
따라서 이거의 합성함수도 연속함수가 되겠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벡터 방금 9장에서 했던 벡터 기호를 도입하면 이와 같은 이야기도 할 수 있겠어요. 리미트 x라는 벡터가 a라는 벡터로 갈 때 fx의 벡터 극한값이 l이다 라는 건 뭐냐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있어서 x와 a 사이의 거리, 즉 노름, 거리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fx라는 함수값과 l과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벡터로 표시한 함수의 극한값이 성립한다. 또 연속은 뭐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과 fa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게 연속이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꼭 일변수 함수일 때 하고 표기법이 똑같죠. 그래서 벡터 기호가 좋다는 거예요. 이변수 함수를 복잡하지 않게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자, 이 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극한의 정의 자체는 10.9 복잡하지만 실제 계산은 직관적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정리 10.14 이걸 꼭 알아둬라. 그 다음에 연속의 정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면 된다. 정의 10.16이고요. 그걸 사용해서 여러 가지 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준 함수도 다 연속이다. 그리고 합성함수 정리 10.18 이것도 연속이다 하는 거를 할 수 있겠어요.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이상으로 강의는 끝내고요. 오늘 과제는 연습문제 10.2에서 2번, 3번, 4번, 5번, 7번 이것들에 대해서 풀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10장 1절, 2절은 여러 가지 그냥 기본 개념만 설명했는데요. 이제 3절부터는 실제로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변수 함수에 대한 성질들을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1절, 2절 내용만 알아두면 3절부터 전개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합시다.